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이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일 일요일입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장사가 엄청 잘 되면서 늦게 맞춰지고 막 마감하는 게 힘들고 하면 보람이라도 있는데 조용하다가 문 닫기 전에 사람이 몰려왔어요. 미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휴방을 살짝 고민하다가 이제 핸드폰을 켰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늘은 좀 잡담 위주로 그냥 짧게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저번에도 짧게 한다 그랬다 너무 길게 했던데 여튼 그렇습니다. 어제는 3일절이었고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3일절이니까 저기 케이블 TV에서 그 독립운동 관련 혹은 일제강점기 관련 영화를 구매를 해서 가게에서 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4-5개 죄송합니다. 4-5개 정도 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전을 너무 잘못 짰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재생한 영화가 한거 유관순 이야기예요. 이 영화를 제가 오늘 본 게 이제 3번째 본 건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한거를 봤을 때 받았던 느낌, 그러니까 그 영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냥 막연하게 배우잖아요. 근데 실상을 보면 너무 처참해요. 그리고 어떻게 저 어린 소녀가 저 정도의 강단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저 어린 소녀에게 저렇게 참혹한 짓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그분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보여주신 그 결기들. 그런 건데, 이 고문받고 폭행당하는 장면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더 이상 다른 영화를 못 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TV 다른 채널 틀었습니다. 뭐 밀정 이런 거 먼저 볼 걸.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머릿속에서 귀향은 지웠어요. 절대 안 틀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마 인생에서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게 귀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그날 제가 어느 정도로 울었냐면 뭐 슬프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 정도일지는 몰랐어가지고 뭐 냅킨이나 뭐 손수건 같은 걸 준비를 안 해갔어요. 근데 이게 눈물이 손으로 닦을 수 있는 만큼의 눈물이 아니어가지고 계속 옷소매로 눈밑을 닦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눈밑이 따가워서 이틀인가 사흘인가 제가 고생을 했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 영화는 제가 원래 영화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이런 음원 같은 것도 그렇고 봤던 걸 또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좀 편하다 그래야 되나? 실제로 뭐 대표적으로 굿윌 헌팅 같은 영화나 뭐 아니면 마블 시리즈나 이런 거는 굿윌 헌팅은 제가 살면서 한 20-30번은 본 것 같아요. 뷰티풀 마인드도 여러 번 봤고 뭐 마블 시리즈도 여러 번 봤고
그리고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팟캐스트에 지대너비앗이라고 있었어요. 지대너비앗 저도 N 주행러 중에 한 명입니다. 요즘은 이제는 안 들은 지 한 2년 된 것 같은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1회부터 정주행 계속 했어요.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들었는데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봤던 걸 또 보고 들었던 걸 또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노래도 저는 한 2001년, 2002년 정도 넘어가면 저한테는 요즘 노래, 잘 모르는 요즘 노래, 그 예전 노래만 계속 들어요. 그런데 귀향은 한 번도 볼 자신이 없어요. 그게 너무 좀 가슴에 상처가 크게 남았다 그래야 되나? 사실 너무 슬펐던 기억밖에 없어서 그게 이제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봤으니까 이제 제법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 사실 세세한 스토리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울었던 포인트는 물론 그 마지막에 집에 가자는 뭐 당연한 건데 다른 부분에서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왜 울었지라는 게 이젠 기억도 잘 안 나긴 한데 그래도 다시 볼 자신은 없어요. 아 그래 보헤미안 랩소디는 제가 평생 처음으로 극장에 3번을 가서 봤어요. 잡담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네. 왜냐하면 보헤미안 랩소디를 처음 극장에서 보러 갔을 때 이제 영화를 다 보고 이제 불이 켜지고 나오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영화를 만든 분들에게 나는 프레디 머큐리를 선물 받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영화가. 하나 아쉬웠던 거는 제가 퀸 노래 중에서 사실 이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Too Much Love Will Kill You인데 그 노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누군가가 마이클 잭슨을 대상으로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영화를 만들면 진짜 초대박 나겠다. 근데 그 마이클 잭슨의 퍼포먼스를 누가 흉내를 내? 그런 영화는 아마도 못 만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이거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기다렸어요. 그거 올해 개봉합니다. 올해 10월에 마이클이라는 제목으로 마이클 잭슨 1대2 영화가 개봉을 해요. 심지어 주인공 역할로는 마이클 잭슨의 친조카가 주연을 맡는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형의 아들이죠. 대박. 저 이거 크랭크인 들어간다는 뉴스 처음 봤을 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마이클 잭슨이라니. 여러분도 꼭 보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 조카면 뭐 그 핏줄이니. 근데 실제로 마이클 잭슨은 퍼포먼스도 퍼포먼스지만 마이클 잭슨 노래가 굉장히 어려워요. 부르기가 유아나 놀런 정도 빼고는 다 부르기 되게 어려워요. 그 느낌이 잘 안 나요. 저도 그 밴드에서 노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노래를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마이클 잭슨 노래는 안 돼요. 제가 한때 맨 인 더 미러라는 노래에 꽂혀가지고 엄청 연습을 했는데 안 돼요. 지지, 포기. 블랙홀 화이트도 이제 연습을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랩 때문에 안 돼. 비릿도 뭐
부르라면 부를 수는 있지만 마이클 잭슨 노래를 잘 부른다 소리 듣게 부르는 거는 저는 단 한 곡도 못 하겠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게 얼마나 더 연출이 잘 됐을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아마 그 백반증을 알아서 피부가 하얘지는 시기를 찍지는 못할 테니까 뭐 그렇게 분장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빌리진 정도 때까지 나올라나? 뭐 모르겠어요. 여튼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마이클 10월 7달 조금 더 남았네요. 여튼 잡담인데 오늘 너무 잡담이네요. 진짜 정치랑 아무 상관없는 잡담이네. 중간에 정치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지금 그 명태균 관련 보도가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 보도, 김건희 관련 보도가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단독들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출근하기 전에 본 거면 제가 메모를 하는데 일하다가 중간중간 짬짬이 들으면 그걸 메모를 못 해요. 그리고 잠시 딴 생각을 하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디테일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못 해드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저 일요일 하루만 일하면 내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8일 동안 휴가입니다. 그래서 휴가 때 최대한 많은 뉴스를 모아서 좀 더 퀄리티 있는 방송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은 방송이 없고요. 아마 내일 방송은 오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월화수에서 2박 3일 글램핑장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글램핑장이 3시에 입실이니까 짐 풀고 뭐 좀 챙겨 먹고 하면 오후 4시나 5시쯤 제가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일 방송은 아침 방송은 없습니다. 아침에 뉴스 공장 보세요. 진짜 너무 황송한 게 뉴스 공장 보다가 제 방송을 업로드하고 저도 뉴스 공장을 본단 말이에요. 뉴스 공장 보다가 내 채널 어떻게 돼 있지 하고 보면 뉴스 공장 하는 중인데 제 그날 올린 컨텐츠를 이미 보시고 좋아요까지 누르시고 심지어 댓글까지 다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러지? 제가 그분들한테는 김어준을 이긴 겁니다. 정말 신기한데 뉴스 공장 내용 좋아요. 뉴스 공장 먼저 보시고요. 제 건 좀 천천히 보셔도 돼요. 그리고 뉴스 공장도 전날 뉴스를 아침에 전달하는 방송이고 저도 전날 뉴스를 아침에 전달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도 좀 있어요. 방송 올리고 나서 뉴스 공장을 보면 저거 내가 아까 방송한 내용인데 싶은 게 몇 개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어준 대신 미니모라니 참 근데 저는 요즘 좀 궁금해진 게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받침대에 같은 삼각대를 같은 높이로 쓰는데 왜 촬영되는 높이는 높낮이가 항상 다를까요?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제가
그게 좀 있거든요. 그 인생은 장비빨이야 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하면 다 일단 장비를 최대한 좋은 걸로 지르고 봐요. 집에 있는 일렉 기타도 미국 칼빈 기타, 그 커스텀 기타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 제가 모형 만들 때 장비들도 다 최대한 좋은 걸 샀어요. 그리고 뭐 한참 게임에 빠져 있을 때도 고가의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했었고요. 그러니까 장비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즘은 골뱅이 집에 서빙을 하다 보니까 이쁜 앞치마 사는 거에 재미가 붙여가지고 지금 앞치마 2개를 그날 기분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입고 있는데 하나를 더 살 예정입니다. 심지어 저는 학원에서 강의하던 시절에, 수학 강사하던 시절에 모든 책을 스캔을 떠서 아이패드에 넣어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수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쓰던 샤프 펜슬이 그 파버 카스텔 28만원짜리였습니다. 28만원짜리 샤프.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저는 장비빨 세우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막 뭔가가 잘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도 놨을 거 많습니다. 무려 백화점 1층에서 저는 화장품을 사요. 근데 이놈의 방송 장비, 진짜 저는 수익 창출 요건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수익 창출 요건이 채워지면 도대체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액 방송 장비 사는 데 투자할 겁니다. 삼각대는 낮아서, 삼각대는 친구가 유튜브 방송한다고 선물로 보내준 건데 낮아서 그 가게 과자통 위에 얹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놈의 조명은 배터리를 새로 갈아 끼우면 쳐다보기 힘들 만큼 밝은데 배터리가 다 돼가면 희미해요. 이제 그 색깔의 이 빛의 밝기의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쁘지도 않은 이 나이 많은 아줌마가 방송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말하는 거 떠드는 거밖에 없는데 마이크라도 좋은 걸 사야 되는데, 제가 마이크를 사려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인터넷 쇼핑을 뒤져봤는데 이 작은 마이크라도 이게 중간 가격이 없더라고요. 만 몇천 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0몇만 원짜리가 있어요. 혹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 중간대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명이랑 마이크를 살 때 구독자가 5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10몇만 원짜리 마이크를 지르는 미친 짓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 산 걸로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수익 창출 요건이 되면 얼마가 들어올지, 그리고 그 뒤에 지속적인 수익으로 얼마가 날지 모르겠는데 생기는 족족 저는 전부 다 방송 장비에 투자할 겁니다. 그럴 일까지야 있겠냐마는, 만약에 방송 장비를 샀는데도 수익이 더 들어와서 돈이 남는다면 저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냐면 그 범민주 진영 유튜브들 보면 광고하잖아요. 광고하면 진짜 한번 사보고 싶다 싶은 게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구입한 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예전에 박시영 TV에서 한 번인가 2번 광고하고 말았던 건데, 히터가 있어요. 히터가 크기가 요만해요.
요만한 히터인데 이게 제법 따뜻해요.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데 그게 정말 작은 원룸이면 하나면 될 거고요. 조금 큰 원룸이면 2개면 될 거예요. 그거 하나 켜고 안 켜고가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그거 요긴하게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천기 약도라지 진액.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지금도 제가 기침을 하고 있지만 목 감기가 아직 감기 기운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목이 너무 칼칼해가지고 마침 천기약도라지 진액 광고가 생각이 나서 사봤어요. 사서 먹어봤는데 이게 방송 광고를 봤을 때 기대를 했던 건 저거 하나 한 숟갈 딱 떠먹으면 진짜 목이 막 코팅이 돼가지고 막 따갔던 목이 막 순식간에 가라앉고를 기대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제가 먹어봐서 그렇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금방 호전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호전이 되는 속도가 빨라지긴 하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 저는 밴드에서 노래를 20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피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목 감기가 걸렸을 때 떨어지는 피치가 있잖아요. 그 피치가 금방 회복이 됐어요. 소리가. 그러니까 목소리가 목 감기 걸려가지고 갤갤거려서 허스키한 목소리에서 바로 원목 소리로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맛은 맛있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되게 이걸 먹으면 건강해지겠다 싶은 맛이고, 그리고 꽤나 먹을 만합니다. 맛이 나쁘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원액을 퍼먹어도 맛있고 차로 만들어 마셔도 맛있다라고 했는데 그 신유진 변호사님, 그 광고 정말 잘하시는 그분은 그냥 원액 떠서 그냥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다 해봤어요. 원액을 떠서 먹어보고 차로도 이제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봤거든요. 원액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희한하게 원액을 떠먹으면 쓴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따뜻한 물에 타가지고 차로 만드니까 쓴맛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액을 저는 박시영 TV를 통해서 샀는데 천기약도라지 진액은 여기저기 광고하는 채널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천기약도라지 진액 광고를 주시면 저는 돈도 안 받고 천기약도라지 진액 2+2 4개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광고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처럼 여튼간에 여기저기 채널에서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그거 한번 사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저는 덜어 그걸 떠먹어요. 그리고 그거 은근 중독성 있어요. 맛이. 이제 왜 채널을 통해서 사야 되냐면, 채널을 통해서 사면 나무 숟가락을 주는데 그게 오칠이 되어 있는 나무 숟가락이래요. 보면 숟가락이 꽤 괜찮아요. 숟가락 저는 이제 한 숟갈 떠먹고 먹자마자 이제 물로 이렇게 씻어가지고 놔뒀다가 또 이제 생각나면 떠먹고 물로 씻어서 놔뒀다가 그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핸드백이 하나 있고 집에 하나 있고 가게에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그거 되게 괜찮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곧 미세먼지가 많아질 계절이 다가올 건데, 미세먼지 많아지면 그거 진짜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맞다. 그래서 저는 방송 장비를 예를 들어서 요즘 그거 많이 들고 다니는 요렇게 동그랗고 이렇게 길쭉한 요만한 이렇게 생긴 카메라가 있던데, 카메라 하나
다음에 얘처럼 배터리 남은 양 때문에 빛의 밝기가 달라지지 않는 조명 하나, 그리고 한 뭐 10만 원이 넘는 무선 마이크를 사고도 돈이 남거나 수익이 더 생기면 저는 그 돈으로 범민주 진영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제품들을 사서 내돈내산 리뷰 방송을 꼭 찍어보고 싶어요. 사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그 경추 치즈 베개 그것도 진짜 사고 싶고, 또 뭐가 있지? 그러니까 그 밀키트는 진짜 대부분 사고 싶어요. 밀키트는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참고로 밀키트 광고는 대한뉴스 거의 없다님이 대표로 있고, 뭐 양지열 변호사님, 민동기 기자님, 기추자님, 뭐 이런 분들 나오는 건데, 그 대한뉴스의 먹방이 짱입니다, 진짜. 가끔 박시영 TV라든지 최경영 TV에서도 한 번씩 먹방을 하는데, 대한뉴스는 못 이깁니다. 여튼 그런 밀키트들도 제가 보면 좀 먹어보고 싶다 싶은 곳 되게 많고요. 여튼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제품들을 내돈내산 광고비 안 받는 리뷰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아, 물론 광고가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구독자가 최근 들어 꾸준히 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명씩 계속 늘고 있는데, 구독자 10명, 조회수 10을 목표로 만들었던 유튜브인데, 그냥 한 750명 되고,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건 뭐 2000 몇백 회도 나오다 보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봐요. 광고 받을 생각을 다 하다니. 어, 근데 팟캐스트 지대너벽도 그 팟캐스트 순위 천등 안에 드는 게 목표였대요. 물론 그렇다고 뭐 제가 최 사장이나 이독실이나 깡 선생이나 김도인 같은 사람은 아닌데, 여튼 정권이 바뀌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방송 컨셉 자체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유튜브를 시작할 때 그냥 지대너벽 같은 컨셉을 원했거든요. 그냥 뭐 제가 아는 거 중에서 뭔가 떠오른 게 있다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댓글로 누군가가 뭐에 대해서 다뤄달라 그러면 제가 알아봐서 다뤄드린다든지, 그런 유튜브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정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비중 있게는 다루려고 했지만,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이 시국이 엉망이 되면서 개빡쳐서 흑화해서 난 이제부터 현실 정치만 다루는 유튜버가 될 거야 라고 선언하고 현실 정치만 지금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뭐 기왕 현실 정치에 대해서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뉴스도 전해드리는 유튜브를 한 김에, 이제 아마도 뭐 5월이 될 것 같은데, 5월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현실 정치 반 그리고 지대너비앗 컨셉 반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학이라 그러나? 잡학에 좀 능해요. 그러니까
이 요즘은 책을 1년에 10권을 채 못 읽는 것 같긴 한데, 이게 한 10년쯤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10년쯤 전부터 한 37, 38때부터 책을 그 정도밖에 못 읽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그 부모님이 책 읽어라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책 사달라는 소리 좀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때는 그 학급 문고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교실 이제 앞문 옆에 보면 책장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한 해 위에 선배들이 놔두고 간 책에다가 지금 그 반 학생들 중에서 집에서 안 보는 책을 기증한 책을 싹 이렇게 모아둔 책장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다 읽는데 두세 달이 안 걸려요. 그러면 또 다른 책이 읽고 싶으니까 부모님한테 책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기특하네 책 사줄 게가 아니고 하도 책을 자주 사달라고 그러니까 책 사달라는 소리 좀 제발 좀 그만하라고 초등학교 때 들었고요. 중학교 때는 책 읽는 건 좋은데 제발 시험 기간에는 시험 공부를 해라 라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났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몰래 서랍에 이렇게 놓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그때 데미안을 읽고 있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나를 발견하고 뭐 하나 보러 오는 걸 몰랐어요. 책에 빠져들어가지고. 뭔가 컴컴해져가지고 뭐지 하고 고개 내니까 선생님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책을 확 뺐더라고요. 딱 뺏어서 딱 보니까 책이 나쁜 책이 아니잖아. 만화책도 아니고. 잠시 멘붕을 하시더니 책으로 머리를 몇 번 내리치고 책 들고 저 앞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해가지고 그렇게 맞기도 했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부산에는 초읍시립도서관이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 하루 종일 있어요. 부모님한테는 공부하러 도서관에 간다 그러죠. 가서 하루 종일 책 읽고 있는 거예요. 초읍시립도서관을 내가 얼마나 자주 가서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책을 봤냐면,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어떤 책을 보려면 몇 층의 어느 열람실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가면 그런 책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독서량이 30대 한 중후반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 읽는 거에 거의 미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너무 다양한 분야를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28, 29때쯤부터는 조금 이제 너무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는 거에 지쳐서 독서하는 이제 책들이 수학 쪽에 좀 많이 치우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 철학, 뭐 사회학, 기타 등등을 안 읽은 건 아니지만 거의 절반은 수학 서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긴 해도 다른 책의 독서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쌓아왔던, 제가 읽어왔던 그런 분야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정치 유튜브가 되긴 했지만 여튼 그래서 이 개빡친 미니 이모 모드가 끝이 나고
아마도 김건희까지 구속이 되고 나면 정치 유튜브의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 정당 해산 심판에 넘어가서 해산 결정까지 나면 정치는 뭐 다룰 일이 그렇게 많을까 싶기도 해요. 여튼 지금은 딱 그때 그 느낌이에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20대가 심지어 대선 때 뭐 우리 집 분위기가 그러니 나는 노무현 안 찍고 이회창 찍으면 되겠네라고 찍었던 20대 청년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걸 보고 이 새끼들 뭐야? 니들이 뭔데? 해서 각성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마구마구 정치 뉴스를 소화를 하고 이전의 정치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성했던 그때의 제 모습이 작년 현실 정치만을 말하는 유튜버가 되겠다라고 말한 손원한 거하고 제 인생에서는 좀 비슷한 순간인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행동에 옮긴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좀 큰 전환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너무 감사하게도 그 이후로 그 이후로 구독자가 많이 늘었는데 정치 유튜브 접으면 구독자 줄어드는 거 아닌가? 큰일이네. 그러면 안 되는데.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정말 두서없이 떠든 것 같아요. 두서없이 봐. 이거 봐. 짧아질 것 같아 그랬는데 벌써 38분이 다 돼가네. 여튼 제가 출근하기 전에 커피 마시면서 방송 듣고 출근해서는 가게가 조용하면 듣다 말다 메모하다 말다 이렇게 해서 전해드리는 뉴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8일 동안 온전히 저는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길더라도 이거를 오래 봐주시는 게 제 영상을 최대한 길게 봐주시는 게 저한테 도움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은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제목을 어떻게 뽑나? 여러분 안녕.